뭐냐. 예. 다른 장소에서 잃어버렸어요.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술집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좀 자극적인데, 법조계 인사를 만나러 가가지고, 어느 장소에선가 만났어요. 그게 뭐 술집인지 식당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거기서까지는 이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나오면서 아무래도 선배라서 뭐 바래다 준다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던 것 같아요. 선배가 가는 걸 보고 자기도 집으로 왔거든요. 네네.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감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버스 정류장 여기가 집히는 겁니다. 되돌아갔죠. 예. 없어진 겁니다. 자, 지금 김종대 의원이 이 서류 가방 분실 장소를 연일 이야기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또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청와대가 밝힌 장소는 차 안에 두고 내려서 잃어버렸다. 그런데 김종대 의원이 어제 그랬어요. 술집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또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얘기하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가만히 있고 그 당사자가 몸담았던 청와대가 해명하고 네. 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면서 자꾸 그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를 청와대 행정관이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네. 이것이 본질의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참 총장을 만나서 군 인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청와대가 명쾌하게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성희 의원님, 근데 김종대 의원이 말이 바뀐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술집이다 잃어버린 것이, 그리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 술집에 있다가 나와서 선배를 바래다 준 버스 정류장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장소는 아니에요. 다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는 연결이 되는 고리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군 고위층에 행정관이 술자리 이후에 잃어버렸다라는 보고가 이미 위에 올라갔다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보도됐어요. 그렇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어저께는 술집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을 하니까 술집은 아니고 버스 정류장이다 이러면서 물러섰는데요. 근데 물러선 게 아니라 술집에 있다가 나와서 간 정류장이잖아요. 어디서 만난지는 그렇죠. 확실하지 않아. 술집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법조계 인사를 만나서 나오다가 잃어버렸다고 조금 부인을 했는데,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제 이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육참 총장이 만났으니까 군으로도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군 보고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다른 행정관하고 술을 마신 다음에 인사자료를 불실했다는 부고가 이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 해명하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청와대 해명이 다른 내용이고요.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겠지만 이것만 봐더라도 이 인사 자료의 분실과 육참 총장과 이 행정관의 만남이 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됐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은요, 이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청와대 해명의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장소는 카페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술집이에요. 정말요? 네. 확인된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 가방을 잃어버리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인데, 여기서부터 공직기강 문란인데, 참모총장하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셨다는 것은 다른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는 하나의 대안 스토리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군에도 보고가 올라갔는데 술자리 이후에 잃어버렸다는 내용이 보고가 있었다고 확인이 됐고요. 보도가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게 그대로 알려지면 공직기강에 대한 논란이 시끄러워질 테니 다른 내용으로 해명을 했다. 이런 지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이 날짜 상황에 대한 이 현상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으로 해서 네. 굉장히 좀 의혹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김종대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적국이 쳐들어올 때 군이 가장 먼저 파기하는 문서가 바로 인사자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그 인사를 파기하냐면 우리로서는 가장 비밀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군의 어떤 장성들의 그렇죠. 인적 사항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문서거든요. 근데 이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청와대 들어간 지 이제 변호사 자격단지 갓된 사람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 자료를 청와대가 처음 설명하기에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만들었을까요? 즉 군사기밀을 보고 개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국군기무사에서 작성한 개인, 즉 군 개인에 대한 인사를 보고 본인이 따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청와대는 그 문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었던 청와대 출입증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원 면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빨리 그 지금 변호사 분이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모양인데 네. 그분이 빨리 해명을 해야 되고 그분이 본인이 네. 그렇죠. 그리고 조현욱 인사수석이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무슨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네. 조현욱 수석이 과연 그러면 알고 있었는지 네.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서류 가방 갖고 있는 분이 빨리 나타나야지 가장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5급 행정관의 만남 그리고 이날 발생한 인사 관련 서류 분실 이 사건을 두고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군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라면서 아주 독특한 비유를 했어요. 어떤 비유였죠? 지금 이제 고려 시대에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네. 정중부 장군의 수염을 촛불로 태운 역사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에 어떤 문간 어떤 어린 사람이 당시에 네. 이제 장군의 이 수염을 태웠다는 그런 역사. 무시하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보면 이제 문신과 무신 간에 그렇죠. 굉장히 다툼이 심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의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참모총장을 정말 만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별 4개 하나만 봐도 사실 군 스타 하나만 떠도 이제 벌벌 떠는데 문제는 청와대 행정관이 뭐 대통령 명을 수행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직접 앞에 불러내서 만났다는 지시가 없었대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옛날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군에 있는 행정관, 그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가서 국방부 장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인사 네. 관련한 거. 이 인사 잘못했다. 다시 해라. 그랬더니 당시에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인사에 개입하느냐? 그럼 아하. 나 이거 떼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남재준 총장이 국방부 장관을 올린 인사대로 그대로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군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고려시대의 그 촛불 일화를 가지고 이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촛불 정권 이 이야기를 아마 연관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이. 그렇게 약간 좀 조롱을 하려고 했던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행정관과 참모총장의 만남이 좀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사의 그 기본은 국방부가 그 진급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안을 만들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건데 이제 청와대는 그걸 검증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검증하는 기관이 이 진급심사안을 만드는 과정에 혹시라도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빨리 그 지금 변호사 분이 지금 어디 갔는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모양인데 네. 그분이 빨리 해명을 해야 되고 그분이 본인이 네. 그렇죠. 그리고 조현욱 인사수석이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무슨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네. 조현욱 수석이 과연 그러면 알고 있었는지 네.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서류 가방 갖고 있는 분이 빨리 나타나야지 가장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육군 참모총장과 청와대 5급 행정관의 만남 그리고 이날 발생한 인사 관련 서류 분실 이 사건을 두고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군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라면서 아주 독특한 비유를 했어요. 어떤 비유였죠? 지금 이제 고려 시대에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네. 정중부 장군의 수염을 촛불로 태운 역사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에 어떤 문간 어떤 어린 사람이 당시에 네. 이제 장군의 이 수염을 태웠다는 그런 역사. 무시하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보면 이제 문신과 무신 간에 그렇죠. 굉장히 다툼이 심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의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참모총장을 정말 만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별 4개 하나만 봐도 사실 군 스타 하나만 떠도 이제 벌벌 떠는데 문제는 청와대 행정관이 뭐 대통령 명을 수행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직접 앞에 불러내서 만났다는 지시가 없었대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옛날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군에 있는 행정관, 그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가서 국방부 장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인사 네. 관련한 거. 이 인사 잘못했다. 다시 해라. 그랬더니 당시에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이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인사에 개입하느냐? 그럼 아하. 나 이거 떼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남재준 총장이 국방부 장관을 올린 인사대로 그대로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군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고려시대의 그 촛불 일화를 가지고 이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촛불 정권 이 이야기를 아마 연관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이. 그렇게 약간 좀 조롱을 하려고 했던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그 행정관과 참모총장의 만남이 좀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사의 그 기본은 국방부가 그 진급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안을 만들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건데 이제 청와대는 그걸 검증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검증하는 기관이 이 진급심사안을 만드는 과정에 혹시라도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부분에 계속 무겁고 복잡한 얘기만 했더니 힘이 드네요. 이번 소식은 좀 편하게 확인해 보시죠.